안녕하세요. 법선생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상속 포기가 사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변호사님, 오늘 주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 상속 포기 또 사회행위 좀 법률적인 단어라서 쉽지가 않으시죠. 네. 예, 일단 그 상속 포기는 민법 제 1019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재산보다 빚이 많다, 이런 경우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이제 의사 표시고요. 이러한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행위라는 개념은 민법 제 406조에 채권자 취소권 규정에 나와 있는데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야 하는 법률 행위, 이걸 사회행위라고 하고요. 쉽게 말해서 그 빚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또는 매매 등으로 처분하는 경우, 그런 경우 사회행위라고 하고, 그러한 사회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네, 변호사님. 이 상속 포기라는 게 결국 상속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건데, 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방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회행위로 취소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자력이 없는 채무자가 상속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그 상속인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분명 사회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점이 문제된 판례에서도 상속의 포기가 그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그 같은 사안에서 지금 그 자료화면에 이제 나가고 있을 텐데요. 자료화면처럼 판시를 하면서 상속 포기는 사회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이 좀 긴데요. 이를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상속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이고,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가 아니라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상속 그 자체는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라서 상당히 다수의 관계자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속 포기에 채권자 취소권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그 상속을 둘러싼 법률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 406조 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회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즉, 그 3개월 내에 그 가정법원의 신고로서 하는 상속 포기는 사회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속 포기라는 것이 단순히 재산적인 행위가 아니라 상속과 결부가 되므로 사회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어떤가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서 원래 상속인이 받아야 할 부분을 받지 않기로 한다면 이것도 상속 포기랑 유사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 가정법원의 신고로서 하는 상속 포기도 있지만 그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들 간의 그 협의를 통해서 원래 자기가 받아야 할 재산을 포기하고 자기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보하는 경우도 일종의 이제 상속 포기죠. 네. 근데 이런 그 협의로서 하는 상속 포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그 앞에 말한 그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 포기와는 달리 협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상속 포기는 그 성질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로 사회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에서는 상속 포기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그 효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왜 두 가지 경우를 달리 판단하는지 언뜻 이해가 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 그대로 그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 포기는 재산법적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고 그 지위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적 결단의 성질이 있는 것이라서 좀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채무가 많은 상속인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잘 판단하셔서 사회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정해진 기간, 즉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하셔야 그 자신의 채권자들에 의해 가지고 그 사회행위 소송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특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 이 상속 포기, 상속재산 분할 협의랑은 다르지만 네. 만약에 유언으로 이제 유증을 받았다. 네. 그 사람이 이제 채무가 많아서 네. 유증을 포기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예, 유증의 포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
상속의 포기라는 거는 상속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면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한테 어떤 재산을 유증하겠다라고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민법에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 1074조에 있는데요. 이러한 유증은 그 수증자가 그 유증을 받는 자가 언제든지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증의 포기에 대해서는 사행위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에 네. 하는 상속의 포기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상속 포기 그리고 유증의 포기는 사회행위 대상이 되지 않지만 네.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경우에는 사회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상속인 분들 중에서 내가 이제 그 채무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재산을 받게 되면 어차피 재산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상속 포기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하셔야 되고요. 협의로서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사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로서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 무조건 그 사행위로서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행위도 민법 제 406조에 그 엄격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요건에 따라서 또 사행위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의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속 포기, 상속재산 분할 협의 그리고 유증의 포기가 사회행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법선생TV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